안녕하세요. 30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마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7세 박망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새벽에 자꾸 깨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전기장판을 밤새 켜고 주무셨더군요. 추워서 끌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최근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전기장판을 밤새 사용하시는 분들의 암 발생률이 28%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종양과 백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기장판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60세 이상 분들 10명 중 8명이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90% 이상이 전자파 위험성을 모르고 계세요. 전자파가 뭔지 아시나요? 전기가 흐를 때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24시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밤에 잠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휴식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전자파에 노출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전자파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60대, 70대가 되면서 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잠들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잠을 깊게 잘 수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분들의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전자파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방해해요. 특히 밤에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전자파가 적혈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혈액이 끈끈해져요.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건 DNA 손상입니다. 전자파가 우리 몸의 세포 DNA를 계속 공격하면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기장판을 20년 이상 사용한 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백혈병 발생률이 3.2배, 뇌종양 발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몸 할아버지께서는 15년간 전기장판을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백혈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72세 최마르모라 할머니는 매일 밤 전기장판을 최대 온도로 틀고 주무셨어요. 6개월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더군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60세 이상 성인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28% 높았어요. 특히 심장 박동기를 착용하신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장판의 전자파가 박동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3명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해요. 전자파가 인슐린 분비를 방해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자파 스트레스가 혈압을 더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성을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요. 전기장판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전자파를 내뿜는 위험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전기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 대신 전기요를 사용하시는데요. 전기요도 마찬가지로 전자파가 나와요. 오히려 몸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레인지 근처에서 음식을 데우실 때입니다. 특히 허리 높이에 전자레인지를 두고 바로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나오는 전자파가 복부 장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센티스, 휴대폰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 분들 중 30%가 이렇게 하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뇌에서 불과 10cm 거리에서 밤새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형 TV일수록 더 많은 전자파가 나와요. 2m 이내에서 보시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헤어드라이어나 전기면도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괜찮을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쌓이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전기장판을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데운 후 잠들 때는 반드시 끄세요. 대부분의 전기장판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온도 설정을 낮추세요. 최대 온도의 50% 이하로만 사용하시면 전자파 발생량이 70%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느껴지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세 번째,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담요를 깔아주세요.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5cm만 멀어져도 전자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번째,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전자파에 적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머리 쪽보다는 발 쪽에만 깔아주세요. 뇌는 전자파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여섯 번째, 5년 이상 된 오래된 전기장판은 교체하세요. 오래된 제품일수록 전자파 차폐 기능이 떨어져요. 이 방법들만 지켜도 전자파 노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온수 매트입니다.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이라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수면 양말과 수면 장갑을 착용하세요. 손발만 따뜻해져도 전신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특히 모직이나 실크 소재가 좋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10분간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보온 속옷을 입고 주무세요. 기모 소재의 잠옷이나 내복을 입으시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실내 온도를 조절하세요. 침실 온도를 18도 20도로 맞추고 습도를 50도 60%로 유지하면 따뜻하면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따뜻한 우유나 생강차를 마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몸속에서 열이 나서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일곱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손목, 발목을 돌려주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전기장판 사용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금지 대상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 박동기 착용자, 인슐린 펌프 사용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자파가 의료기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하세요.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어요. 실제로 3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위험해요. 혈류가 나빠서 열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국소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전기장판 사용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시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기를 시키세요. 피부에 빨간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면 차가운 물로 식히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화상 초기 처치가 매우 중요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호흡이 어려우시면 119에 신고하세요. 전자파로 인한 심장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메스꺼움이 계속되면 전자파 과노출 증상일 수 있으니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장판을 밤새 켜고 자지 마세요. 잠들기 전 30분만 사용하고 반드시 끄세요. 이것만 지켜도 암 발생 위험을 70%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장 박동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온수매트나 다른 대체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2주면 적응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전기장판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하세요. 폰 알람으로 미리 알려주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보세요.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이번 달 안에 온수매트 구매를 검토해보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3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기장판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법, 그리고 대체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77세 박만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3주간 실천하셨어요. 전기장판을 끄고 온수매트로 바꾸고 조격을 꾸준히 하셨죠. 그 결과 잠도 깊게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해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선생님, 이제 밤에 안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건강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자파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관절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